로드리 한 명의 이탈? 저는 지금 시티의 부진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로드리,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를 둘러싼 이적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드리는 지난 9월 23일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아스날과의 경기 도중 전반 21분 만에 경합 상황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교체 아웃됩니다. 그 뒤에 펼쳐진 6라운드 원정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로드리의 시즌 아웃 소식이 전해집니다. 로드리가 입은 부상은 모든 스포츠 팬들이 두려워할 그 부상이었습니다. 바로 십자인대 부상이었죠. 로드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넘어온 이후에 5시즌 동안 2만 분이 넘는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특히나 직전 시즌 49경기를 선발로 소화하면서 경이로운 수준의 꾸준함을 보여줬었죠. 해당 시즌 클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을 뿐 아니라 유로에서도 트로피를 거머쥐며 선수 개인으로서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되죠.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답게 맨체스터 시티는 로드리가 선발 출장한 경기에서 7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그야말로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시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승리 공식이었던 로드리가 스쿼드에서 사라지자 최악의 부진을 겪게 됩니다. 리그에서는 5위까지 밀려나게 되었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에도 먹구름이 짙게 다가왔죠. 맨시티도 이제는 손 놓고 로드리만 기다릴 순 없습니다. 로드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여러 명의 선수들과 링크가 되고 있죠. 저는 오늘 3명의 선수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선수는 마르틴 수비멘디입니다. 스페인 국적의 6번 역할을 소화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죠. 레알 소시에다드 성골 유스 출신으로서 팀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한 선수입니다. 당장 지난 이적 시장 때 리버풀과 강하게 연결이 되었으나 선수 본인이 잔류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수비멘디의 경기를 지켜봤을 때 장점이라고 느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비를 잘합니다. 수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축구 지능이 상당히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즈가 평범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경합 성공률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백포라인을 보호하면서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어주는 역할, 굉장히 단단하게 소화가 가능한 선수고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종종 거친 플레이들이 나오는데 이 선수가 한 번도 레드카드를 받은 적이 없대요. 이 역시 상황 판단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실력 면에서 단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비멘디를 겨울에 합류시킬 수 있다면 당장에는 너무 좋을 거예요. 그치만 로드리의 복귀 이후에 두 선수가 공존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수는 브루노 기마랑이 있습니다. 브라질, 스페인 이중 국적을 가진 선수고요. 나이는 수비멘디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올림피크 리옹 시절에 많은 축구 팬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죠. 뉴캐슬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가장 핵심이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기마랑이스의 장점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브라질리언답게 발밑이 좋고요. 강한 압박이 들어와도 공을 지켜낼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압박 수행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요. 지난 시즌 리커버리 횟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가장 큰 장점으로 뽑고 싶은 게 이 선수가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돼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과르디올라랑 사이가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이 선수가 느립니다. 이 선수가 수비 기술이 괜찮거든요. 근데 카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드 받은 장면들을 한번 보니까 속도 싸움에서 밀린 뒤에 무리하게 태클을 들어가다가 카드를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티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은 이 선수는 수비멘디 선수와 다르게 방출 조항이 없습니다. 협상 상대가 뉴캐슬이에요. 막대한 금액을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선수는 폴 포그바입니다. 솔직히 깊게 이야기할 링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워낙에 임팩트가 큰 이름이기 때문에 소개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기니 이중 국적을 가진 미드필더고요. 나이는 이미 꽉 찼습니다. 신체 조건은 지금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좋고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포그바는 도핑 관련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4년의 출장 정지가 주어졌습니다만 항소를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켰죠. 그렇기에 새로운 팀들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도 그중 하나고요. 포그바는 장단점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고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저점만 가지고 비판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 안 될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팀은 즉시 전력감을 원해요. 포그바는 기다려주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요. 바로 잘하기에는
경기 감각에 대해서 큰 물음표가 달려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라이벌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선수죠. 선수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꺼린다는 이야기 역시도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티 팬분들은 포그바 생각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로드리 한 명의 이탈? 저는 지금 시티의 부진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로드리의 빈자리여야만 한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본인의 감독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이 마음고생이 가장 심할 거예요. 당장에는 로드리의 빈자리를 메꿔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스몰 스쿼드를 지향해왔던 시티의 선수단이 스쿼드의 엷음에 대한 문제가 하나 둘 더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 포지션에서 수많은 이적설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수비맨디, 기마랑이스, 포그바 선수를 제외하고도 시티의 6번 자리에 수많은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비맨디, 기마랑이스 두 선수 모두 어느 팀이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의 특성을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맨시티라고 할지라도 빅네임 영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티 팬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의 웃는 얼굴이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강한 팀이라고 할지라도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티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펩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라는 장편 소설의 끝이 웃는 얼굴로 레전드 대우를 받으면서 박수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